먼저 첫 번째 순서 돈이 되는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도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대 글로벌 가전 축제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이번에 또 열리죠. 내달 초에 열리는 이파 2023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실 예정인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네요. 보니까 140개 기업이 참가를 한다고요? 지금 뭐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170개 기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파 자체가 저희가 이제 3대 가전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CES, MWC, 그다음에 이제 이파 이 세 개가 이제 손꼽히는데 작년보다 규모가 한 2배, 최소 50% 이상 지금 늘은 상태입니다. 지금 참가 기업만 해도 한 지금 2,10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참가할 예정에 있고 한 140개국에서 또 이제 다시 온다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작년에는 별로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못 나왔죠. 근데 올해는 이제 400개 기업 이상이 지금 참가할 예정이어가지고 가장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올 예정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파가 열린 독일 기업들 오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3위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회사가 이 이파 전시회에 지금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푸드테크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푸드테크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막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이 푸드테크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 이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푸드 플랫폼, 삼성 푸드를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인데 여기 레시피도 올리고 다음에 직접 뭐 만들어 놓은 음식도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식단 플랜을 짠다거나 아니면 재료를 보관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 플랫폼에 있는 내용이 또 삼성전자 가전제품들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제 식단 플랜 같은 걸 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카메라가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찍어가지고 그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 오프라인이 지금 완전히 서로 함께 움직이는 플랫폼은 그전까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 현지에 좀 최적화된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 가전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뭘까요? 최적화된 프리미엄 가전? 정확하게는 프리미엄 가전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최적화된 가전을 내놓습니다. 아, 따로따로예요? 이 시그니처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세탁기를 하나 내놓을 예정인데 건조랑 세탁이랑 한꺼번에 되는 그리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기계? 한 기계에서 다 되는 그런 세탁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다 밑에는 또 미니 워셔라는 게 달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양말 같은 거 해가지고 조그맣게 아기 귀저 같은 거 빨 때 간단히 빨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비싼 세탁기. 를 이번에 선보일 예정에 있고요. 우리나라로 왜 안 내놓죠? 한국에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다만 좀 비싸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다르게 빌트인 가전이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아예 집에 가전제품이 붙박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이 붙박이 가전으로 팔리는데요. 이 유럽에 맞는 이 빌트인 가전제품들을 이번에 또 같이 소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좀 저렴하면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를 좀 인기가 좀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겠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더불어서 유니버셜 업키트라는 것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접근성을 높이는 어떤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을 높인다라. 저희들이 장애가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저시력자 이런 분들이 뭔가 이제 접근할 때 물건을 쓸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어도 좀 편하게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다던가 또는 키가 좀 작거나 팔이 짧으신 분이어도 이 냉장고 안까지 좀 쉽게 편하게 좀 찾아서 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로 이 손만 대도
뭐 열리는 냉장고 문 같은 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키트로 엮어가지고 지금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글로벌 최대 가전 축제에서 어떠한 새로운 또 기기들이 나오게 될지 또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또 모멘텀을 새롭게 받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컨텐츠로 거듭나고 있는 K 컨텐츠, 그중에서 최근에 한국판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디즈니에 공개가 돼서 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이제 공개를 돼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약간 꼴찌에 위치해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를 견인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조금 아직까지 좀 본 사람이 좀 적다라는 건데요. 넷플릭스에 공개됐다면 이게 확실하게 더 숫자가 거의 오징어 달라졌겠죠. 게임 급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네. 그래도 이제 이 글로벌에서 시청률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TV 쇼에서는 지금 거의 순위권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OTT 중에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예. 상대적으로 좀 가입자 수가 좀 저조하잖아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일 걸까요? 지금 상대적으로라기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1,000만 명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월간 사용자가 한 192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플랫폼 한 최소한 지금 200만 명 이상 지금 넘어가서 계속 지금 가입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이 그 드라마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벤트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벤트라면 뭐 싸게 가입자 그렇죠. 한 달 무료라던가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 가입자 수가 확 늘어날 기회일 네. 텐데 아직 그것을 없어요. 다음 달 정도에 좀 하지 않을까 싶고. 9월에 왜냐하면 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빙 자체에는 한 500억 원 정도로 제작비를 많이 투여를 했지만 올해 제작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드랍시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빙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좀 준비를 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콘텐츠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콘텐츠 시장이 열기가 좀 식으면서 많이 지금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오징어 게임 또는 뭐 우영우 뒤를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나타내줄 그 무엇인가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예고편만 봐서 굉장히 보고 싶은데 디즈니 OTT를 가입을 안 해뒀거든요. 네. 저도 9월에 이벤트가 생기면 함께 가입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난 24일에 공개된 네이버 하이퍼글로벌 X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 내용들을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치, 그러니까 챗 GPT보다 훨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신조어 이런 것들은 잘 맞춥니다. 한국 기반으로 예.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생각보다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는 게 하나가 있고 약간 불안정한 면을 보이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챗 GPT보다 나은가라고 물었을 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써보신 분들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검색했을 때 물론 이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네. 검색에 대한 결과를 나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냥 네이버 그냥 검색해도 나오는 그런 결과를 좀 그냥 워드 형식으로 보여줘가지고 네.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하이퍼글로벌 X를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 Q, 그 베타 네. 서비스도 곧 선보인다고 하는데 Q는 조금 다르겠죠, 뭔가? 뭐 거의 같을 거라고 보셔도 비슷합니까? 네, 어차피 하이퍼글로벌 X 기반이고요. 네. Q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좀 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긴 예를 문장? 들어서 뭐 서울 지역 화요일에 테라스가 있는 브런치 카페 예약해줘라고 했을 때 예약도 해줘요? 앞으로는 예약이 가능하죠. 오. 지금은 찾아줘까지만 이제 네네. 가능한데 찾아줘라고 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이제 카페들을 찾아서 결과값을 쭉 보여주고 다음에 실제로 지금도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서비스로 지금 다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은 사람들 질문에 대답한다기보다는 쇼핑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으로 이어지는 쪽이 좀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용했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게 뭐 관련 뭐 만약에 챗 GPT 관련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대본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네. 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건 맞는데 5분짜리 분량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3번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아쉬웠는데 네. 계속해서 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큐에 지금 베타 서비스 관련한 특징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는 LG AI 연구원이 지난 네. 19일에 공개했었던 엑사원 2.0 지금 상위 1%의 전문가를 지금 표방한다고 AI가 그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상위 1% 전문가 네. AI라는 게 상위 1%의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이 AI, AI처럼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AI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차이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이 챗 GPT를 그냥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비싼 정도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그 뭐 100억? 아무튼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전문가들한테 맞게 튜닝을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전문가들을 위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전문가라면 뭐를 말한 거예요? 뭐 쉽게 의사, 말하면 뭐 변호사 아니, 이런 주로 이제 분들이요? 화학 연구 같은 걸 하는 아,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물리 연구 같은 걸 하는 분들이라던가 음. 이렇게 아니면 아예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만 따로 모아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인덱스가 있는 자료들이 있겠군요. 그럼. 그리고 약간 좀 퀄리티가 있는 자료들이죠. 논문들 같은 경우도 내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라고 하면 네. 제약회사 관련된 논문들을 다 학습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정돈된 그리고 제가 정말 찾았던 이런 질문들을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AI라 그래서 이제 전문가 AI라고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관련한 AI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야 아쉽네 뭐야 이거밖에 못해라고 우리가 콧방귀 약간 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이 분명히 나오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하이퍼클로버 X의 변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NC소프트 한국게임사 최초로 바르코 LLM이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게임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LLM이 뭡니까?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초대형 언어 모델. 그래서 생성형 AI에 쓰이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LL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분명히 예전에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대형 언어 예, 쉽게 말하면 많은 언어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이 AI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그런 이제 언어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게임 콘텐츠 개발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LLM으로 붙으면 이 바로 생성형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를 이번에 NC에서 발표한 바르코 LLM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게임 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용도로 쓸 이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짜줘라고 하면은 챗GPT 같은 곳에 얘기하면 그걸 짜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 개발용으로 이 LLM을 쓸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비주얼 컨텐츠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배경 그래픽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15세기 중세의 한국 모습을 그려줘 하면 그걸 그려줘서 그걸 바로 게임의 배경 화면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이런데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본도 써서요? 예, 아까 얘기하신 그대로 게임 내에서 요즘은 게임 대본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인공들 입력해주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 해줘라고 하면 대화라는 것처럼 쫙 짜주면은 아까 해줬던 그 그래픽에다가 이 대화를 붙이고 그걸 갖다가 이 게임 프로그램 위에다 얹으면은 게임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은 게임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예정인데 사실 이게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영상 관련한 이
AI 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그게 추가적인 뭐 금액을 제공을 하고 제시를 하고 요거 이용한다라는 내용도 여러분 전해 드렸을 텐데 우리나라 NC소프트도 바르코 LLM을 공개를 했다. 카카오도 요거 비슷한 거 공개한다고 하던데. 카카오는 이미 공개를 했었었는데요. 그 코 GPT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쏙 한국이란 들어갔었어요. 뜻에서 저 앞에 코리아 KO 붙이고 네. GPT를 했는데 이번에 4분기에 그 2.0 버전을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 GPT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공개적으로 크게 운영됐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얼마 전에 이미지 생성 AI를 공개하긴 했는데 평가가 이제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제 코 GPT 2.0을 공개하면서 네.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좀 다양한 비즈니스들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뭐 예약을 한다던가 네. 쇼핑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토종 생성형 AI 서비스는 돈을 지금은 당장은 못 벌 텐데 네.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지금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죠. 핵심이 이제 B2B 서비스인데요. 아까 전문가용 AI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 전문가들 좀 특정 회사에 맞는 AI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고 그 구축에 대한 비용과 이제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라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단순하게 이걸 개인적으로 쓰면은 그냥 그냥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특정 회사에 요즘 특정 회사들마다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경향이 그 있습니다. 회사에 딱 적화된 예, 그런 AI 그 서비스로. 회사의 내부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적합한 이런 것들 네. 또는 어떤 연구센터 또는 정부 관계 기관에 적합한 이런 부분들을 딱 만들어내 가지고 그에 필요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B2B 서비스로 지금 일단은 수익을 거둘 거다. 또는 그것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화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에 관련한 서비스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개발이 되고 관련한 기업들이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소식을 좀 눈여겨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이슈 이 시간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